이번 시간에는 사회가 어지러운 권력의 변혁기에 나타나는 그 기회주의자들의 행태,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이 사회가 어지럽다 하는 것은 리더십의 혼란, 즉 권력의 변혁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변화의 시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국민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과 변심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A라는 길을 선택했다가 내일이면 또 다른 변화가 있으니까 B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어지럽다, 혹은 권력의 리더십 또는 권력의 변화의 시기에는 인간인 이상에는 어쩔 수 없이 모두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주의자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기회주의가 아니라 이 혼란의 시기를 쉽게 말하면 로또 복권과 같은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영달이라 할까, 혹은 권력을 잡아서 도둑질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한탕주의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에서 보면은 이런 기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말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지금 정치학에서 바라보는 비용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그 어떠한 출세를 할까, 혹은 권력을 잡아서 한탕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학에서는 비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말로서 이런 기회의 선택에도 비용이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이 없는 소득에 대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느냐, 혹은 정권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뒤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을 선택함으로써 100의 투자의 수익을 얻었다 하면은 주식, 정권을 해서 80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은 20의 기회비용을 지불했다고 보는 겁니다. 주식을 투자한 사람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그냥 일상으로 노동을 했을 때 그 투자를 하지 않고 예금을 하고 있었을 때, 자신은 노동을 하면서 예금을 해놓고 있었을 때에 대해서 그 비용을 산정해서 기회이익이 생겼다, 혹은 기회비용이 생겼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경제학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는 선택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생겼다, 혹은 기회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정치학에서는 배신의 의미로 그것을 설명하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정치학에서는 배신이라든가 혹은 실패로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고, 경제학에서 기회이익으로서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은 정치학에서는 그 선택을 잘 함으로써 개인이 입신 출세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뭐라 그러겠습니까? 권력의 변혁기 혹은 사회 혼란 시기에는 많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처럼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입신양명을 꿈꾸는 자들이 언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정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북두는 탄핵 정변에서 나타나는 기회주의 속성을 몇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가 표리부동,
혹은 성동격서라 할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서쪽에서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처럼 이런 속임수, 내심의 뜻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특히 더 큰 소리로 내면서 충성을 과잉 표출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래 내심은 이 배반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회주의적으로 배반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큰 소리로 이 충성을 맹세한다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하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북두는 이런 입장으로서 볼 때 요즘 이재명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은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국민들에게 유혈 사태를 일으키라고 선동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박홍근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질 때에는 굴복을 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불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군중 동원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란 행위이고, 또 그런 불법 행위를 할 때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복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실현 불가능한 일을 소리 지르는 것은 자신이 그 흥분을 해서 그런 말을 했는가 모르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현재 상황을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협박을 한다, 혹은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처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윤석열이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오로지 only talk, 오로지 말만으로, 나토라 하잖아요. no action, only talk, 말만으로서 충성심을 표시하는 성동격서, 속임수일 뿐이다,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위로 북두시민혁명군은 규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완전히 변신의 기회로 삼아서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지금 자유우파 세력의 조갑제, 정규제 등등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자유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인들이 완전히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동원하여서 헌법기관을 유린하는 반자유주의자로서 완전히 이번에 국민의 처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막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유린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짓밟은 반자유주의자라는 명분으로 맹비난을 하면서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정당화시키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비교에 있어서는 같은 단위, 센티미터면은 센티미터로, 미터면은 미터로 이래야지 10cm하고 1m를 비교하는 그거는,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이라는 그런 비교는 비교의 의미도 없을 뿐이고, 또 질적으로 똑같은 종류를 비교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키를 비교해야지,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오류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속임으로서의 비교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북두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계량적으로
단위로 센티미터다. 질적으로 키와 몸무게라고 이렇게 비교했지만은 이념적이라든가 어떠한 인사들을 비교할 적에 이런 어떤 계량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인간성을 비교하고 한 사람은 이념을 비교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언론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김대중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헌신적이었다. 이 두 개는 본래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빨갱이도 남에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마누라한테 잘하고 자식들한테 잘하고 그 가정으로 잘하는 거하고 공과 사도 또 비교치가 다른 겁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언론이 몇몇 개가 이 국민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보가 통제되고 있던 사회에서의 언론인들은 국민들을 속였던 거기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왜? 그 사람들 말이 법이고 그 사람의 말이 정보의 전부니까 자기 마음대로 휘갈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글 한 줄에 국민들이 웃고 웃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 언론인인 조갑재, 정규재 등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북두가 주장하다시피 전혀 아무런 그 비교치의 공정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부적격하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해왔던 욕설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합당한 건가? 그리고 지금 대장동과 백현동의 개발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합당한 일이며 여배우와의 불륜 그리고 기타 등등의 막말이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합당한가? 이 자유민주주의자라는 그 동일한 단위나 질적 수준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법인카드를 썼는데 압수수색을 400번 당했다. 300 몇십 번 당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이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거를 감행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그거는 비교치가 올바르지 않다 이겁니다. 법인카드를 자기가 사적으로 썼는데 그 거래처가 1000군데다 그러면은 그 1000군데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자라면은 당연히 그것을 1000군데라도 법인카드를 썼는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도 그것은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1000번 수색을 감당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합당하다. 이런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과거에 국민들이 어리석을 때 언론인들이 권력에 아보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조갑재라든가 정규재가 하고 있는 행태는 레거시 미디어라 하기도 하고 북두는 이렇게 폄하하는 겁니다. 예전에 5개 언론기관이 다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국민들을 속일 때 쓰는 수법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구나. 이런 속임수를 통해서 기회주의로서의 자신들의 목적이나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코웃음 치고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게 통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 정보의 유통이 이 북두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이 시대가 변한 거를 모르고 인터넷 용어로 털딱거리 옛날에 구석 캐캐 묵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 도저히 권력기관으로서의 언론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윤석열과 이재명을 공정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어떠한 질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이재명은 압수수색을 300번 감당한 거로서 자유민주주의자다. 이게 비교치가 됩니까? 이재명이가 의회에서 탄핵을 30여 회 하고 예산을 마비시키고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수의 횡포를 부린 이재명은 의회주의자도 아니고 의회주의자가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이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군대를 동원했다. 하나는 감성. 얼마나 가난한 소년 가장 혹은 그 소년 노동자,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지 마라 이겁니다. 국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할 적에는 도리어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비교를 한다면은 이재명이 훨씬 더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자격이었다. 의회민주주의는 소수를 배려하는 협상을 제1번으로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지금 헌법을 유린하고 입법으로서 국민을 희롱하는 지금 이재명이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비판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커밍아웃한 조갑재, 무슨 김진 기자, 정규재, 이 세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이 정병기에 자신의 입신양명의 도박판에 어떠한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드러냈다. 그들이 무언가의 자신들의 의도나 목적을 위해서 기회주의로 행동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자신이 몸을 담고 그 몸담은 그 세력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긴 것을, 그것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자신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이런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능적인 또 하나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이라든가 혹은 그 당파의 지도부에 속해 있으면서 그 대표라든가 지도자를 파멸시킴으로써 자신이 그 세력을 상속하려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공산 반란 도둑대 내에서는 민주당의 내에, 원내에는 김민석이 있고 제야, 바깥에는 유시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내각제라든가 혹은 이재명의 몰락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재명의 자리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굉장히 아첨하고 아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의 적,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라든가 혹은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재명 혹은 지금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그 지도부들을 패망하게 한다 할까?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하면서 이재명 혹은 지도부가 파멸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국두시민혁명군이 이 한국의 정치판을 들여다볼 때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기회주의로서 성동격서, 아이고 자신은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이 기회에 내가 충성심을 조금 보여서 다음 공천이라도 확정받고 또 지지 세력들에게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어필, 이런 확인 도장을 받는 부류, 그거는 좌파나 우파나 다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자신의 명망을 이용해서 배신하는 자들, 배신을 커밍아웃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대의명분은 그 자기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의 어떠한 이익이라든가 혹은 목적 혹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신하는 행위. 세 번째는 그런 의도를 가지면서 커밍아웃은 하지 않고 그 내부에서 지도부가 몰락하면은 그것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가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결국적으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종류가 있는 것과 함께 기회주의자인가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신들의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 바꾸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배신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스스로 개혁이 되어서 계몽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변화를 한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북두의 입장은 기득권을 버리고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충성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득편에 서 있는 사람은 기회주의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 탄핵 정변을 들여다보면 기득권이 누굽니까? 독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공산 반란 도둑대 아닙니까? 그 수괴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라고 보는 겁니다. 배신자고 기회주의자라고 보는 겁니다. 왜? 기득권,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자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도 변해야 되고 늘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수도 진화해야 됩니다. 오늘의 생각을 바꾸고 내일의 태양을 기다려야 되고 오늘의 바람을 보내고 내일의 바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이지 보수주의가 옛날에 머물러야 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주의자인가 배신자인가 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혁신자인가에 대해서는 기성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충신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우리의 뜻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불복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북두시민혁명군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기회주의자라고 했고 조갑제라든가 이런 사람도 현재의 의회 독재를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기회주의자이고 배신자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는 자유우파나 그 공산자파나 그 내부에 다 있습니다. 내부에서 지도부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지도자가 몰락한 뒤에 그것을 그대로 상속하려는 그것도 그대로 상속을 하려고 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들도 기회주의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기회주의자가 아닌 사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을 깨려는 사람은 충신이다.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을 두둔하는 모든 세력은 척결 대상이고 옳든 그르든 그건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이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는 늘 변화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 정치 원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의회 독재를 두둔하거나 그 의회 독재의 지도자인 이재명을 두둔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배신자이고 기회주의자들이면서 척결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주의자라는 거는 좌파에만 있고 또는 좌파에는 없고 우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파 우파 모두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압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주의자들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 인생의 몰락, 조선시대로 말하면 삼족이 멸해지는 폐가망신의 기회비용을 내야 할 때도 있고, 또는 권력을 쟁취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도박 같은 그런 인생을 꿈꾸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은 정치에서는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가 정의다. 이것은 정치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왜? 지금 현재 기성을 누리고 있는 의회 독재, 이 현상을 타파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